네, 오늘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 이 비례정당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제도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이 어제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 같아요.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한국당이 비슷한데 또 열린민주당, 네. 민주당은 역시 또 이번에도 높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정당 득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뭐 미래한국당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어떤 당명 정해졌고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니까 그 민주당 계열의 어떤 비례정당 같은 경우는 그냥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그 일반 명사처럼 불리다가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라는 고유 명사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버렸기 네. 때문에 이제 계속 이것이 아마 또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간에 누가 적자냐라고 하는 논란도 계속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몇 개를 가지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추이는 그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하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한 10%포인트 차, 그러니까 합과 그 미래한국당을 놓고 보면 10%포인트 차 정도의 어떤 추이를 보이면서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고 있는 추이 정도만 일단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 사실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은 적자 없는 그냥 서자들의 경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리고 예, 제가 이 그 아까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미래한국당이 24%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보면은 더불어시민당은 이제 25%고 네. 차이가 별로 나지 않잖아요. 미래한국당이 이제 야당의 위성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마 그래도 그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 통합의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통합된 그 결실을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굉장히 경쟁을 하면서 갈등을 빚으면 동반 추락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이제 뭐 지금 그 열린민주당의 많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시민당은 원팀, 형제 정당이다 얘기한 것은 결국 열린민주당의 어떤 나름의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대로 보면 약진에 대한 경계감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네, 건가요? 분명히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에서 민주당을 뭔가 참칭하고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을 사칭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상당히 날을 세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네. 저것이 그냥 영원히 당기지 않은 정치적 애드립이 아니라 분명히 상당히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하고, 그러니까 날이 선 어떤 발언인 건 거의 분명한 네. 것 같은데, 그럼 왜일까?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무리 정당이라더라도 정당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미안함과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열린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득표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비례 후보 가운데 후순위로 배치되어 있는 민주당 영입 케이스가 대부분이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렇게까지 날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파이는 결국은 커지는 건데, 민주당 계열 정당 전체에서 보면 의석수는 파이는 커지는데 왜 이렇게 날을 세울까를 보면 이런 분석이 또 하나가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총선 이후의 상황 관리라고 네. 하는 점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큰 어떤 존재의 우산 밑에 민주당 계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포진되어 있지만, 어차피 이제 대선을 거쳐가야 되는 거고 대선 분위기가 본격화되는 순간에, 그러면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큰 우산이 조금씩 거쳐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에서 대선 경쟁 구도가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열린민주당 계열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과연 상황 관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 내지 부담감.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의 판단이 깔려 있으면서 참칭이다, 사칭이다, 이런 날선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해찬 대표가 열린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신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총선 이후에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했을까, 네. 의석수에 따라서는 상황 관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컨트롤이 될까, 바로 그 점이죠. 통제가 안 될까, 이걸 염려한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총선도 진두지휘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선 어떤 주자군에 대한 어떤 그 총괄적 관리까지 계속 그러니까 순탄하게 해왔던 네. 거죠. 근데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고려하지 않았던 하나의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만약에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열린민주당 깃발로 나가서 당선됐던 그런 의원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예. 따라서 과연 이것이 민주당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시 흡수가 되면서 관리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예. 이게 이제 아마 이해찬 대표가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가운데 보니까는요. 청와대 그 지금 현재 보면 더불어시민 청와대 출신에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 되게 지명도 높은 후보들이 많은데 이들이 같은 청와대 출신으로서 열린 민주당에서 이제 활동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견제성인 건가요? 아니면 견제한 건가요? 이런 발언도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안 할 수가 없죠. 여기 이제 고민정 후보가 보니까 네. 열린민주당 약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 편하게 생각하면은 진보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진보 진영의 확장이다. 네. 이렇게 편하게 그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가 많이 받으면 상대가 적게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은 구체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총선에서 일단은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도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웃음이나 행복은 나누면 커집니다만은 네. 표는 나누면은 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리더십에 또 타격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집권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죠. 열린민주당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최강욱 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는요. 그 이해찬 대표가 했던 뭐 참칭 발언에 관련돼서도 뭐 조금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으로 반박하는 건가요? 아니면 입장을 설명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근데 뭐 이해찬 대표의 표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해는 하지만 좀 표현은 좀 과하셨던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표현의 어떤 수위는 상당히 이제 그 완곡하지만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부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는 분명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덧붙이기를 결국 열린민주당이 크게 보면은 진보개혁 진영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총선에 통합해서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총선 후의 어떤 상황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최강욱 전 비서관은 이해찬 대표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최강욱 전 비서관의 그냥 메시지이고 받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받을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